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아니 이런 엔딩을 선서해놓고 예고편도 안 던져주는 법이 있나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예고편을 안 줬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복선일 수 있겠죠. 주인공 없이 예고편을 짜집게 해서 내놓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늘 예고편은 없다. 그래도 그 와중에 천만 다행인 것은 오늘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방송을 한다는 것, 주 3회 방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네요. 방금 언급드렸듯이 어마무시한 덤프트럭 엔딩을 선보인 재벌집 막내 아들 10회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엔딩의 사고가 예상되었다는 건 원작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한 부제는 아닙니다. 지난 8회부터 10회까지를 봤을 때 이 사고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뜻이죠. 다들 드라마를 보시며 느끼셨겠지만 누가 진도준을 노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진도준은 8회 9회를 거쳐 10회에서 진화영을 누르고 순양백화점을 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화영의 역공격으로 위기에 빠지는가 싶었지만 회기 전 자신의 상황과 비슷했던 임상무를 설득함으로 결국 그 위기를 뛰어넘었죠. 그리고 진도준의 미라클은 순양백화점을 먹은 이후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죠. 바로 순양의 지배구조가 순양금융지주 쪽으로 쏠리면서 힘이 커진 진동기가 진도준의 미라클을 먼저 쳤습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투자해 수익을 거둔 미라클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찔러버린 것,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진화영이 탈탈 털리는 걸 보고도 또 진도준에게 이빨을 드러낸 거죠. 하지만 진동기의 이번 공격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제보 시점부터 미라클이 실제 주가 조작에 연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죠.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흔들고 그렇게 흔들린 여론이 미라클에 대한 불신으로 커지기만 했으면 되니까요. 결국 여론은 진동기의 뜻대로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미라클에 대한 투자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바로 투자 철회, 환매 등으로 이어졌죠. 순식간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불어나버린 미라클. 만약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투자사로서의 신뢰는 깨지게 되고 회사는 망해버리고 말겠죠. 진도준은 곧바로 진양철을 찾아갑니다. 진화영과 똑 닮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래처에 대금을 주지 못해 횡령죄로 잡혀갈까 두려워 찾아온 진화영과 검찰의 수사와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 때문에 걱정되어 찾아온 진도준, 그리고 진양철을 찾아간 결과도 두 사람은 같았습니다. 진화영이 찾아왔을 땐 승기를 쥔 진도준을 인정했고 진도준이 찾아왔을 땐 역시 승기를 쥔 진동기를 인정했죠. 하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진화영은 결국 진도준에게 졌지만 진도준은 진동기를 이겼죠.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참사를 이용한 계획.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참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진도준은 자신이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모조리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몰랐던 진동기는 진도준의 포트폴리오대로 해외 주식을 사들였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미리 매도를 한 진도준은 살아남았고 폭락 직전 주식을 매수한 진동기는 꼼짝없이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도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계획을 더 실행합니다. 바로 계속되는 폭락장을 예상해 풋옵션에 투자한 진동기를 위해 국내 주식의 폭락장을 폭등으로 바꿔줄 빅 이벤트를 마련한 것, 바로 바이미라클. 진동기가 여론으로 진도준을 죽이려던 것과 반대로 진도준은 여론을 이용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켜 폭락을 폭등으로 바꾸고 풋옵션에 투자한 진동기를 다시 한번 끌어내립니다. 결국 신뢰와 능력 모두 바닥을 보인 순양증권은 모든 투자처로부터 외면당하며 진도준의 뜻대로 결말을 맞게 되죠. 이후 진동기는 진양철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지만 진양철은 깊은 한숨을 끝으로 그를 외면합니다. 그는 철저한 심판이었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죠. 진화영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끝내 진동기를 눌러버린 진도준. 자식들 보면 한숨은 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손자.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본 가족들은 진양철과는 다른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탓하진 않고 처음부터 도준이를 줄 생각이었다는 진동기의 말에 무언의 동의를 보인 거죠. 모두의 표정이 같았으니까요. 진양철에 대한 원망, 진도준에 대한 분노. 엔딩의 사고는 이미 진도준이 진화영을 노리기 시작한 8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도준의 능력을 인정한 진양철은 그를 순양금융지주 대표에 올려놓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진도준과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던 중 습격을 당하죠. 사고의 결론부터 예상해본다면 저는 두 사람 모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맨 처음 언급했던 예고편이 없다는 것 자체가 복선이다. 두 번째는 덤프트럭에 달려오던 엔딩 이후 들린 두 번의 충격음. 만약 덤프트럭에 곧바로 받쳤다면 쾅소리가 한 번이어야 하겠지만 부딪히는 타격음이 두 번이란 건 1차 타격과 2차 타격이 존재한다는 것, 즉 덤프트럭이 진도준의 차를 받기 직전 누군가 끼어들었다는 거죠. 작은 아씨들에서 진화영이 5인조를 살리기 위해 덤프트럭 사이에 끼어든 것처럼 말이죠. 충격음이 두 번 들릴 때 딱 작은 아씨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끼어든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진도준의 기사 하인석이 맞을 듯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굳이 같은 회차에 하인석과 진도준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마치 11회에서 차에 뛰어든 하인석에 대한 개연성을 미리 만들어 두려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사고의 결말 같습니다. 결국 하인석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에 가진 못했지만 두 사람이 죽진 않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젠 누가를 알아봐야겠죠. 의심 가는 사람들은 이미 10회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진양철이 진동기를 외면할 때 비춰졌던 같은 표정의 사람들. 그때 비춰진 사람들이 진양철과 진도준 두 사람에게 모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굳이 진도준이 따로 있을 때를 노리지 않고 함께 있을 때를 노렸다는 것부터 동기가 두 사람 모두를 향해 있는 것이니까요. 당시 화면에 하나하나 비춰진 사람들은 진동기, 진영기, 이필옥, 모현민, 손정래. 이들 중 저는 진영기, 진동기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들이 진양철의 동선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차라리 진도준만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진양철이 살아있어야 승계 작업이 더 수월할 테니 말입니다. 어차피 진도준만 사라진다면 자신들 외엔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3명의 여자 이필옥, 손정래, 모현민은 다릅니다. 진동기, 진영기가 진도준에 대한 원한이 더 크다면 이들 3명은 진양철에 대한 분노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자신의 아들들이 내쳐지는 걸 본 이필옥, 자신의 아들과 남편이 외면당하는 걸 본 손정래, 순양의 안주인이 되고 싶지만 남편이 거창으로 쫓겨난 모현민, 즉 모성애나 남편에 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원망이 왠지 진동기, 진영기보다 더 클 듯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들 중 왠지 모현민과 이필옥이 제일 수상합니다. 동기가 가장 강력하죠. 진동기, 진호영, 진영기 셋 중 누가 가져도 자식 될 것이지만 진도준이 가지면 남의 것이 돼버리는 이필옥의 분노. 원작과 달리 분량이 많아지고 굳이 진도준에게 한 번 까인 설정을 넣음으로써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개연성을 쌓은 모현민. 그 둘을 없애면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두 사람. 저는 왠지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일 듯 합니다. 진양철이 죽고 진영기가 장자 승계를 하고 또 이어서 진성준이 장자 승계를 하는 것에 가장 만족할 만한 사람이 이들 두 사람이니까요. 가장 완벽한 그림을 위해 이필옥은 남편을 배신하고 모현민은 자신을 모욕하고 버렸기에 진성준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복수를 진도준에게 하는 거죠. 불행이 약속된 그 결혼의 유일한 보상은 순양가의 안주인 뿐이니 어찌 보면 이필옥보다 동기가 더 강할 수도 있겠네요. 과연 11회에서 보여질 사고의 전말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